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지난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때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최아무개 상병이 급류에 휩쓸렸다 숨졌습니다. 급류에 함께 휩쓸렸다가 가까스로 생존한 해병대 대원이 제대하자마자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을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게 들어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슨 일인 건가요? 왜 고소고를 한 겁니까? 그 군인 신분일 때 어머니께서 대신 고발을 했는데요. 네. 임성근 사단장이 사실상 지금까지 사단장을 하고 있고, 그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권력이 대통령이 비호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죽음의 반복,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최상병하고 물에 떠내려가다가 죽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치상인 거죠. 예. 그걸로 PTSD를 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본인이 끊지 않으면 죽은 최상병 수군이한테도 결국은 그 잘못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본인도 그러한 임성근 사단장의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네. 고소하기로 해서 어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공수처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서 네.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고소인 조사를 받았군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말년 휴가 나왔을 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네.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24일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전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자정까지는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바로 고소장을 내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머니가 고발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 7월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 장병들이 출동했습니다. 수색 작업 중에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수색 작업 중에 사실은 그 급류가 그렇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수문까지 개방한 상태에서 그 장병들을 밀어 넣었어요. 들어가라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네. 전날 시신을 발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발견도 사실은 물 안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 물 밖에서 발견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입수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최상병과 함께 그 급류에 휩싸인 병사 2명도 사실상 죽다 살았고 그 2명이 그저께 진짜 전역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 5명 정도도 이제 곧 있으면 아마 전역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작전, 그러니까는 사실상 작전도 아니죠. 실패한 작전이죠. 군사 작전으로 치면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아마 그 입장문에서도 밝혔겠지만 당시 연결식에 내려왔던 정치인들의 행태, 그리고 그 정치인들만 따라다니면서 그 의전을 한 사단장,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병사들이, 그 해병들이 분노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밀치고 심지어는 그 해병들에게 수행하는 보좌진이 사진 찍겠다고 우산 들게 하고 그 유족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막 몸싸움하면서까지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 입장문에서 밝혔지만은 이게 세상에 대한 어떤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 대한 분노도 생존 해병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부정의한 것이 동료 해병인 최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왜 그 급류에 장병들을 밀어 넣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장이 책임지면 되고요. 그분이 본인이 형사처벌 책임지겠다고 받으면 하지 되는데 않았나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을 비호하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박종훈 대령 그러니까 단장이 수사 단장으로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2차반 서류를 국방부 검찰단에 무단으로 탈취해 오다시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수사 기록을 뻔히 경북 경찰청장은 뻔히 그냥 내줍니다. 그거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도 범죄 행위에 가담하고 증거를 바꾸기 위해서 네. 사단장을 비호하면서 사령관,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결재한 사인을 다 뒤집어 엎었고요. 그리고 그 윗선인 대통령실의 안보실이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국회 국방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이 진노했다. 수석 비서관 회의, 안보실 회의 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권력형 비리가 되어버린 상황인 거죠. 사단장 하나 살리려다가 지금 군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사법 체계까지도 지금 다 농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법치를 하겠다는 분이 도대체 것들은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네. 기본인데요. 그러니까 ABCD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생존 병사들도 피해자입니다. 그분들의 저 정신 건강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좀 군에서 잘 치료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좀 가동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본인들이 다 거부를 했고, 왜냐하면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군병원이지 않습니까? 해군병원. 네. 그러니까 군병원은 거기가 사단장이 다 보고가 되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마음 놓고 진료를 보겠어요. 자기가 그래요. 하는 얘기 다 보고될 텐데요. 네. 두 번째, 거기는 그 경험이 많은 트라우마를 치유할 만한 정신과 의사가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고요. 없어요, 그리고 아예? 트라우마 치유해준다고 하면서 포항 지진 트라우마 치유 센터 같은 데 불러가지고요. 네. 전혀 이거하고 관계없는 그 프로그램도 한번 집단 교육처럼 진행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병사들 모두 군에서 하는 것들을 다 거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치료나 상담을 모두 거부했습니까? 네. 그리고 어제 고소한 그 해병은 저희가 의료 지원이나 법률 지원해서 전역하기 전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이제 모금을 해서 그 피해자 법률 대리인 지원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어떤 그 병원 진료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른 생존 병사들, 해병들도 저희에게 연락이 오면 다 법률 지원이나 의료 지원을 우리 시민들이 낸 기금으로 네.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군인은 기소가 되면 기소 휴직을 심의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심의를 하는 심사가 11월 1일 날 해병대 사령부에서 오전 9시에 열리는데요. 저희가 30일까지 기소 휴직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여기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서명해 주셨는데요. 네. 좀 힘을 실어 주셔야 박정훈 대령이 기소 휴직을 안 당합니다. 기소 휴직을 당하면 월급이 반토막 나고요. 출근도 못하게 됩니다. 자, 소장님. 네. 네네. 황성희님께서 급류 속에 입수를 시키면서 구명조끼도 안 입게 했다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왜 구명조끼는 안 입혔습니까? 해병대 빨간 티가 잘 보여야 되니까는 안 입힌 것도 있겠죠. 그리고 아예 안 가져갔어요. 아예 가져가지 않았다고요? 예. 그러면은 입수를 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구명조끼가 있다 하더라도요. 거긴 급류기 때문에 훈련받은 소방관들도요. 거길 잘 못 들어가십니다. 아니, 급류에는 들어가면 안 되죠. 거기 수영 네. 잘하는 사람들도 특공대도 거기는 안 됩니다. 해병대도 안 돼요. 거기 그래서 예. 이분이 임성근 사단장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냐면요. 그 장갑차를 막 가져가가지고요. 네. 막 급류에다가 막 집어넣다 빼잖아요. 왜요? 그게 이제 보여주기식 행정이죠. 왜냐하면 흰남노 때 네? 이 사단장이 포항에 장갑차를 투입시켜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엄청 칭찬받으셨잖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흰남노 때 서울에 있는 반지하방들이 다 침수돼가지고 사망자들이 엄청 많이 발생해서 네. 국민 여론 되게 안 좋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민 여론을 좀 이렇게 지지를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것 때문에 장갑차를 거기 끌고 들어가서 5분도 기동 못하고 다시 나옵니다. 예. 거기는 유속이 되게 빠른 거기 때문에 네. 포항 시내하고 다르죠. 포항 시내가 물에 잠긴 상황이랑 네. 내성천에서 급류가 내려가는 거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냥 또 장갑차를 끌고 갔어요. 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는 빨간 티 잘 보여야 된다. 그 얘기를 사단장이 했습니까? 네. 그리고 버프 얼굴 가리고 다녀라. 줄을 어떻게 맞춰서 다녀라. 해병대 잘 보이게 해라. 이렇게 다 지시한 것들이 카톡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왜 가리고 다니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희죽희죽 웃으면 안 된다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보여주기식 어디 재난 구조화 회사 홍보실에서 나오셨어요? 자꾸 뭐 빨간 옷이 잘 보여야 된다. 줄을 맞춰서 다녀라. 이게 참. 본인이 그걸 이제 대통령의 칭찬도 받고 격려를 받았으니까 이제 또 한 번 칭찬받고 격려받고 싶었던 것이겠죠. 아이고, 참. 2919님, 급류 떠내려갈 때 그 순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반드시 사단장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희영님, 권력만 가지고 책임은 회피하는 권력자들에게 경각심 갖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임성근 단장은 이 해병대 수사 그 외압 무혹 핵심 당사자인데, 네. 해병대에서 지금 이렇게 그리고 국방부에서 이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공수처 수사로 의혹 진실 규명 될까요? 일단은 노력할 만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문제는 공수처도 압수수색 영장을요 군사법원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군사법원은 다 국방부 장관이나 네. 이런 사람 다 부하잖아요, 군판사가.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순간 수사기밀이 다 새니까요. 그거 이제 법도 개정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장성들에 대한 영장 청구 권한이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민간 법원에 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좀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전남의 한 육군부대에서도 가혹행위로 극단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네. 이런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네, 군에서 이 사망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요. 네. 지금 현재 국군 수도병원에서 이해람 중사 아버님이 계속 장례를 안 치르고 빈소를 지키고 있잖아요. 예, 아직도 장례를 못 치르고 명절에 있어요. 갔더니 예. 8구의 시신이 냉동고에 있는데 그중에 군인권센터가 지원하는 게 4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이 잘 이렇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사망 사건에 대한 군이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문제죠. 살아있을 때는 국가의 자식이라 그래놓고는 이제 죽고 나면 남의 자식이라는 나몰라라 하는 이러한 좀 내로남불 행태는요. 근절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징병제 근간이 흔들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병력 자원도 모자라는데 이게 대부분 집안에 보면은 자식들이 외동아들이 많아요. 최상병도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몇 번을 실패해서 낳은 외동아들이거든요. 그런 생태 같은 목숨을 잃은 부모님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저는 그거는 본인이 눈을 감을 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도 유가족들 모시고 2박 3일 치유 프로그램을 했지만 유족들이 그나마 그런 걸로 조금 위안 삼긴 하는데요. 추석 명절이 되거나 설 명절이 되면 오지 않는 자식을 생각하면서 한켠에 마음이 뻥 뚫려서 울면서 눈물로 지새우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영애님께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군인분들 정말 안쓰럽습니다. 부품이 아닌 내 자식, 내 가족이란 마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내 자식이라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랬다면 급류에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그렇게 밀어 넣었을까요? 사진 잘 찍어야 된다고. 사진 잘 찍어야 된다고 장갑차 그렇게 밀어 넣었을까요? 군이 보여주는 지금 최근의 행태는 그러면서 뭐 흉상 이전 얘기만 하고 있고요. 보여주는 행태는 대단히 지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문제는요. 그 대통령의 밑에 있던 분들이 2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마 준비하러 경북 영주에 가 계세요. 그 책임져야 될 사람이.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지금 빼돌려 가지고는 퇴임시키고 이제 신원식 그 의원을 국방부 장관 시켜놨지 않습니까? 네. 차관도 바꿨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그 다 외압의 의혹이 있는 분들을 다 하나둘 지금 다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군 또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요, 사람들 자꾸 죽어나갑니다. 저는 네. 이런 것들이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정의는 좀 바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